요즘 보니까 대차장고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합니다. 옛날에 공매도를 했던 사람들은 아유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나 집에 갈래 울면서 집에 가고 있죠. 손해보고 집에 가는데 또 다른 쪽은 잠깐만 100만 원까지 올라왔어? 이거 한번 해봐도 되는 거 아니야? 신규로도 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투자에 대한 고민들 또 지금 살만한 기업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반도체군요. 반도체주 지금이라도 살까요? 이런 제목입니다. 누가 지금이라도 살까요? 누가 질문을 이렇게 멋있게 붙여주셨습니까? 대표님이 붙이셨습니다. 예. 네. 반도체주에 대한 시각들이 이제는 조금 그래도 네. 긍정적으로 약간 바뀌어가는 분위기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즘도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일단은 한쪽이죠. 한 축을 많이 바라보고 있다. 네. 한쪽이고. 그러니까 지난 영상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게 되면 네. 네. 두 가지가 있는 축에서 사이클이 있고 거기다가 AI가 있고 예. 두 가지가 같이 결부가 되면서 나오는 변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이클만 바라보게 되면 여기까지 주가가 뭐 대표적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올라오기가 좀 힘들었다라고 네. 보는데 그렇죠. 예. 그 사이에 이제 이런 사이클은 바닥인데 앞으로 이 사이클을 빨리 끌어올릴 만한 촉매가 나온 거죠. 그렇죠. 네. 전구체도 나옵니까? 캐털리스트라고요. 촉매. 예. 예. 네. 캐털 그 친구. 캐털 예. 아니고 캐털리스트입니다. 하여튼간 이제 좋은 네. 친구입니다. 예. 네. 그 친구가 나와서 이제 지금 시장에 대해서 다시 자극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또 하나가 이거는 성장 쪽에도 무게를 줘야겠다라는 쪽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한 거 플러스 알파가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오히려 그러면 AI 쪽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장비 업체들이 더 지금 부각을 받고 그쪽에 네. 더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니까요. 반도체가 좋기는 한데 반도체도 또 항상 그런 것 같아요. 2차 전지도 처음에 좋으면 뭐 몇 종목 우우 가는데 네. 지금 반도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HBM 얘기한다고 하이닉스가 막 달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관련된 HBM 관련주들이 제한적인 게 돌아가면서 가니까 한미 반도체가 막 상한가가 오르죠.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결국 그러면 그 AI 반도체 네. 이쪽으로 집중을 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시장이 맞다고 가야 됩니다. 네. 아니면 내가 그쪽 아니고 반도체도 저 가장 먼저 사이클이 돌다 보니까 나오는 전공적인 먼저야라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지금 당장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의 변화를 끌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쪽은 늦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HBM3가 바꾸는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대응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그냥 이게 뭐 그게 얼만큼 챗GPT 요즘 사람도 안 쓴다는데 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시장과의 간극이 많이 벌어지게 되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변화, 즉 제조사들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이를 좀 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거 돈이 되겠다 그렇죠. 생각이 네. 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왜 그러냐면은 벌써 투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KPX 투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아직 현금 흐름도 괜찮나 할 정도로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래도 안 되겠다. 여기는 패키징 쪽은 투자해야겠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도 자존심이 있지. 응? 그러니까요. 예, SK하이닉스한테 내가 뒤져? 다 모여봐. 예, 다 모여봐. 저 부장부터 일렬로 오늘 집합시켜. 네. 그러면서 다시 어떤 푸시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관련 업체도 다 모여봐. 그렇죠. 명칭은 뭐 세미나 이러면서 그죠? 다 모여봐. 세미나지만 뒤에 몽둥이를 딱 들고 예. 절박함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보니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것 대비해서 이들은 한 3배 정도 더 업사이드를 크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하반기 되면 유의미한 실적의 변화가 나올 것이고 내년 가게 되면 그에 따른 변화를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돈이 되면 뭘 할까요? 투자를 하죠. 투자를 해야죠. 예,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의 초기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장비가 들어가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지금 시장에 투자 아이디어로 들어오고 있다는 쪽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또 이수페타 시스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기판 쪽도 있고 장비 쪽도 있고 들어가는 또 소재 쪽의 단들도 변하고 또 DDR5도 같이 강화시키고 하는 이 모든 변화들이 다 같이 맞물리면서 나오는 변화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일단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AI 쪽에 HBM 쪽은 워낙 강하게 올랐다가요. 조금 살 기회를 줬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조정을 줬는데요. 이제 용기를 좀 내신 분들은 사고 진짜야 이랬는데 그런 분들은 또 확 올라가니까 그죠. 이게 네. 참 어려운데 그러면 네 반도체주 지금이라도 살까요? 네 사세요. 이렇게 대답하신 걸로 알겠고 네, 예. 네 그러면 뭘 살까요? 네, 지금 보면은 센 종목들 있죠. 네. 센 종목들을 지금이라도 살까라고 네. 하게 되면 물론 지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사이클이 들어가게 되면 와 그때라도 살 걸 이란 건 맞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보조를 맞춰간다라고 하게 되면 셀 때는 조금 물량 줄였다가 네. 다시 한번 흐름 나올 때 대가는 게 맞겠다라고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쪽에 관련주도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미반도체가 가장 먼저 출발을 하는 모습들로 상한가 잔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네.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흐름들이고 또 하나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PSK 홀딩스가 있죠. 예. 이 같은 경우도 일단 투자 경고가 들어가긴 했지만 최근에 나오는 변화는 디스컴 리플라우 이런 장비들. 스탯. 네. 뭡니까 그건? 예, 그러니까 좀 단을 쌓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좀 깨끗하게 표면을 좀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이런 쪽의 장비를 보통 두 쪽을 많이 쓰는데 네. 그쪽에 대한 포지션이 이쪽이 강하다라고 예. 하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또 하나 검사 장비 쪽에서 또 부각을 많이 받는 게 인텍 플러스 이런 회사들 네. 같은 경우도 한 단계 레벨업이 되면서 시장에 움직이는데 개인적으로는 제우스 같은 회사도 뭐 최근에 좀 많이 움직이긴 하지만 이런 종목도 아마 등락은 좀 보입니다. 근데 기존에도 잘했고 앞으로도 잘할 거고 게다가 로봇까지도 같이 연결돼 있다.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맞다라는 쪽에서 몇몇 종목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이제 HBM 쪽에서 TSV 이런 게 이제 한미반도체고 PSK는 PSK랑 PSK 홀딩스랑 있는데 좀 다릅니까? 좀 다르죠. 네네. 예, PSK는 약간 PR 스트립이라고 그래서 네. 스트립 네네. 한 거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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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안 하는데요, 그러십니까? 네. 나의 네. 표정을 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포토레지스트의 그 시각이 끝나고 나게 되면 그거를 제거하는 그런 네. 장비 쪽이죠. 그런 쪽으로 갔다가 우리 쪽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처음에 그걸 다 했던 회사가 분할되다 보니까 나머지 장비 쪽은 여기 남아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최근에 또 부각을 받는 거죠. 그래서 홀딩스 외에 사업부들에 대해서 부각을 받다 보니까 더 그렇게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그 TSV 관련된 쪽에서 구멍을 뚫게 되면 구멍을 네. 뚫는 장비가 한미반도체가 하고 장비를 뚫게 되면 그것도 오염이 안 되게 세정하는 장비가 있죠. 그걸 제우스가 합니다. 그리고 또 밑에 잘 붙었나 안 붙었나 이런 것도 또 봐게 되면 거. 네 그걸 인텍플렉스고. 그런 것들 또 이제 거기 그러면 이게 단을 쌓다 보면은 네. 숄더볼이라고 하는 이게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걸 보통 마이크로 숄더볼이라고 해서 더 작은 것들이죠. 네. 이게 납땜. 예전에 보면 납땜 가지고 이게 기술 시간에 막 했었죠. 그래서 내서 했던 그 옛날 네, 박물관 가면요. 때문입니까?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게 덕산 하이메탈 이게 요즘에 또 시장에서 많이 부각받고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떤 시장의 변화들은 또 거기에 맞게 다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제우스나 인텍플렉스 맞죠? 네. 인텍플렉스. 예. 인터플렉스도 있고 인텍플렉스도 있고 인텍입니다. 인텍플러스. 네. 이것도 다 이제 그러니까 AI 반도체 네. HBM 관련주입니까? 맞습니다. 아, 네. 게다가 또 이제 약물 공급 장치라고 하는 CCCS라고 하는 네. 또 이 회사가 또 같이 연결이 된다는 쪽에서 STI 같은 경우도 네. 하나 포함을 시키게 되면 네.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같은 군이다라고 움직이면서 네. 변화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는 AI 반도체, HBM 사실은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죠? 네. 계속 그 노래를 했는데 네. 좀 쉬니까 또 사실 용기가 잘 안 났는데요. 다시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네. 지금 말씀하신 HBM 관련주 말고 나머지 반도체 뭐 소부장단 이런 쪽은 그러면 관심을 안 가져도 됩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것도 그래요? 관심을 네. 가져야 되는 게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네. 삼성전자가 저희가 이제 평가하기로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1위 강자, 2위는 SK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보면서 메모리 반도체만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네. 업황 바닥이고 어떻게 되고. 근데 요즘에 또 나오는 변화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아니야. 우리의
시스템 반도체 LX 사업부 보게 되면 우리에겐 바운드리가 있어. 네.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까지는 별로 취급을 안 해줬습니다. 삼성전자 언제 수율 올라오나 그래서 저게 좀 올라와야 어떻게 TSMC한테 명함을 내밀 텐데 네. 명함을 내밀고 있네 이제. 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산업급 같은 네. 경우는 75%까지 수율을 잡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80% 정도까지 보면 조금 더 남았긴 했는데 이 정도가 어디냐라는 쪽에서 보통 업황이 부진하다 보니까 가동률이 그래서 감산한다고 해서 가동률을 좀 떨어뜨렸겠죠. 그 사이에 뭘 했냐면은 이런 걸 연습을 했습니다. 수율을 잡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수율 잡은 게 앞으로 이제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TSMC 쪽에 집중됐던 이런 물량들이 삼성전자 쪽으로도 들어올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제조사 입장 쪽으로 만약에 엔비디아가 우리 이제 H100 물량을 좀 주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다 엔비디아 쪽에 했습니다. 그러면 단독 발주를 주고 수주를 받게 되면은 그런 게 있죠. 우리 내년 가면 5% 정도 올릴 건데 괜찮으시겠죠? 아니면 딴 데 가시든가요. 그런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삼성전자가 수율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내년 5%에 올렸는데 딴 데 가시든가요? 갈게요. 그러면서 이 벤더를 하나로 두는 건 위험하죠. 또 TSMC가 만일에 중국이 또 어떤 야욕을 보인다. 그러면 TSMC에는 또 심각한 타격이 오겠죠. 대만 쪽에 공장들을 다 문 닫게 되면 그러면 또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대비해서 하나의 벤더는 더 만들어 놓는 게 좋다. 그러면 지금 많이 나오는 게 인텔도 이제 파운드리를 한다라고 하는데 인텔은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공장 막 짓고 뭐 유럽 간다, 일본 간다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아직 보여지는 건 없고. 근데 지금 당장 어떤 수율만 맞으면 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삼성전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쪽도 괜찮겠구나. 한쪽에서 이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이제 의미 있게 좀 턴하는 기조의 네. 초기 모습이 나오지 않나. 한쪽에서. 네. 수율이 좀 잡힌다는 얘기가 있죠. 그럼 삼성전자 파운드리 명함의 뒤편에 새겨져 있는 부품 업체들은 어디입니까? 네. 그걸 보통 저희가 오셋이라고 하죠. 네, 오사트 업체. 그렇죠. 예. 그 관련돼서 아마 얘를 좀 기존에 나왔던 종목들이긴 하지만 네. 그게 이제 뒤늦게 좀 부각을 받는 쪽에서 하나 이제 검사, 패키징, 테스트 이런 쪽 회사들인데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가 그래서 요즘에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변화가 온다 그러면 앞에 두산이 붙었다고 하더라도 테스나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그렇죠. 이쪽에서 변화가 온다 그러면 이 변화도 꾸준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런 쪽에서 뭐 LB 세미콘이나 이 관련된 쪽도 이제 최근에 이제 부각을 다시 받긴 합니다. 근데 워낙 이쪽이 이제 과거만큼의 영광을 줄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한번 조금씩 더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보다는 차라리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나 하나모터리얼즈 이런 쪽이 조금 더 낫겠다고 보면서 어떤 추세된 변화들을 체크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동진 세미캠도 거론이 좀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약간 이제 조금 그게 비슷하지만 다른가요? 다른 네. 변화가 이제 그럼 우리 쪽 이쪽도 EUV를 강화시킬 것이다. 네. 한쪽에서 EUV 쪽도 많이 부각받다 보니까 동진 세미캠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재밌게 네. 보셔야 됩니다. 그런 어떤 눌림목 흐름들의 변화들 나오는 거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EUV도 앞으로 하반기에는 거의 본격적으로 시도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많이 움직였다가 약간 위축되어 있는 SNS텍 같은 경우도 네. 지금 눌림목 거의 마무리돼서 이제 움직이는 관점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사실은 네. 소부장의 상승을 SNS텍이나 SFD 이런 게 발동을 먼저 걸었었죠. 그렇죠. 그죠? 네. 네. 걸고 나서 이제 그 HBM 모멘텀이 워낙 강하게 올라오니까 그죠? 네. 그쪽이 모멘텀을 끌고 있는 건데요. 네.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이야기를 쭉 HBM과 삼성의 파운드리 쪽으로 해서 두 가지 이슈 정도로 해서 부품주를 봤고요. 네. 하이닉스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네. 네, SK 하이닉스는 일단 네. 지금 예전에 이게 돈이 될까 네. 생각해서 만들어놨던 게 네. 돈이 되면서 주문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제 막상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뭐 재고 꺾이고 하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분위기는 아직은 조금 좀 약한 상황들이죠. 네. 그래서 그런 쪽이 DDR5를 통해서 뭔가 탄력을 받고 끌어올리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변화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인데 그래서 결론은 기존에 나왔던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바닥이다. 바닥이니까 이제 바닥 찍고 이제 돌아가는 과정 쪽에서 이제 어떤 재고 떨어지고 반도체 가격 올라가고 그 사이에 감산했고 어떤 KPX 투자도 줄여놓고 하는 이 과정들이 이어졌던 분위기가 과거에는 이게 막 6개월이 걸렸다. 그럼 이게 지금 한 3개월 정도로 짧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쪽의 변화가 나오면서 움직이게 되면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쪽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 또
또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별로 관심 없을 때 하이닉스 되겠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때 항상 네. 이 친구들은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의 변화 보시면서 아마 HBM3는 당장은 지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마 삼성전자가 격하게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약간 시장 점유율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쪽은 마이크로는 내년 가야 양산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직 많이 늦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도적인 흐름은 여전히 네. 하이닉스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 움직이는 걸 보면 뭐 하이닉스가 HBM을 상당히 선도적으로 주도하고 있지만 올라가는 거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경쟁 붙으면 밑에 있는 소부장 부품주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장비주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이제 패러다임을 좀 바꿀 수도 있는데 다들 과거의 역사적 밸류 이러고 이제 보는 눈이 많아요. 그죠? 네. 근데 그 부품 장비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반미 반도체 상한가 같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PER이 지금 몇 배가 됐고 밸류가 얼마인지 이런 거 사실 따져봐야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수급으로 쭉쭉 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부품주 반도체 부품주 소부장은 지금 한두 개 가지고 가야 될 그렇습니다. 머스트헤브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 개 하면 될까요? 네, 한두 개에서 세 개까지 네네네, 선정을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에코프로 원래 좋게 보셨잖아요.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알로 에코프로. 그렇죠. 네. 네. 에코프로에서 그 에코프로 그룹에서 그 캐릭터도 나왔더라고요. 에코라는 캐릭터가 나왔어요. 앵꼬가 아니고 에코죠. 에코. 에코. 네. 네네. 에코프로가 실적 발표했는데 에코프로 그룹이 에코프로 BM 그룹이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다 이러면서 좀 늘렸는데 네. 제가 한 말이 아니 언제 에코프로를 그러면 BM은 좀 다르더라도 그죠? 네. 양극재 메인 에코프로를 언제 그러면 실적 보고 실적 관련주로 2분기 실적 좋아질 걸로 투자했냐?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아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에코프로 또 밀렸다가 또 올라왔고 네. 에코프로보다도 이제 양극재 업체 에코프로 BM이나 퓨처엠이나 뭐 LNF나 이런 쪽도 좀 봐야 되는 건가. 네. 네. 에코프로 실적 발표 이후에 2차 전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실발했습니다. 뭐라고요? 실발이요. 실발이. 네, 실적 발표. 실발. 실발. 네, 네. 실적 발. 욕하시는 줄 알았어요. 실발. 발음 잘해야죠. 네네. 그래서 실발. 네네. 네. 그래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반응들도 많았겠지만 제가 느끼는 실적 발표는 그러니까 저희가 실적은 됐고 어차피 밸류 좀 땡겨오고 뭐 에코프로 이제 비상장회사 같이 갔다가 밸류가 증권사는 이만큼 주고 그래도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만큼 주고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커서 그냥 가는 대로 가도 되겠다라고 하지만 자세한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실적 좋은 겁니다. 네, 좋은 거예요. 생각보다 좋은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실적을 보통은 추정하는 회사가 이제 뭐 지금 여럿이 있어야 비교가 되는데 네. 뭐 거의 실적 추정이 없다면서요, 그죠?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뭐 비교할 수 있는 것도 그러니까 없고. 많이 없는데. 네. 근데 지금 나온 실적이 어닝 미스가 아니라 잘 나온 실적이다.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실적 역시 대표님 사랑해요. 에코프로. 네. 아유 또 어서 댓글 하나 달아야지.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을 비교를 해봤을 때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딱 구분을 해야 될 게 작년 대비, 작년 네. 동기 대비한 실적 그리고 지난 분기 대비한 실적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매출 단위 거의 30% 이상씩 올라올 정도로 폭발했습니다. 네. 네, 그런 쪽이 가장 첫 번째. 예. 분기는 약간 위축이 됐죠. 위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 위축이 된다고 했었을 때 문제는 그러면 그렇다 예측한 것보다 좀 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여전히 안 나와. 역시 판가 때문에 고생했네.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런 분석도 증권사에서 바로바로 안 내어주죠? 그것도 이제 일단 고민. 뭐 저한테 그래서요. 네네. 혼자 독백이었습니다. 네네. 모놀로그. 예. 근데 여기서 나왔던 가장 큰 흐름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P 곱하기 Q로 봤었을 때 P를 결정하는 거는 지금 구성되는 항목들. 그 항목들의 가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양극재 들어갈 때 리튬 가격부터 들어가는 하이니켈계 쭉 들어가게 되면 비철 금속들입니다. 한 2분기 동안의 비철 금속 가격은 빠졌습니다. 리튬 가격은 밀렸다가 올라왔다가 하더라도 정체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통틀어서 봤었을 때는 P는 떨어졌습니다. 지난 분기 대비. 그래서 아마 영향을 하락적으로 받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안 떨어지고 지난 작년 동기 대비해서 P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얘기는 가격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Q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Q는 지금 생각보다 계속 꾸준히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계속 가는 구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Q는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데 P는 왔다가 갔다가 그러니까 비철금속 가격들이
재미없다 그러면은 좀 빠졌을 때 실적이 위축되겠죠. 근데 반대로 비철금속 가격들이 올라간다. 네. 그러면 실적이 또 폭발하겠죠. 요 구조를 그러면 최근에 뭘 같이 보면서 봐야 되냐면 달러화랑 같이 봐야 됩니다. 달러가 약세로 간다. 네. 그러면 보통 비철금속 가격, 원자재 가격들은 올라갑니다. 이번에 달러가 약세로 좀 가고 있죠. 약세로 가고 있죠. 네. 거기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온 토평을 네. 보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100대 초반까지. 예. 초반까지 갔고 조만간 유럽이 여전히 만약에 또 우리는 금리 인상 계속 할 거야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인 가치로 유로화 대비해서 달러가 약세로 간다. 비철금속은 계속 자극을 하기 시작하겠죠. 거기다 만약에 중국이 오히려 약간 좀 수요 회복에 대한 기미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수요단에서 변화가 나왔을 때 비철금속이 올라간다. 그러면 P 곱하기 Q에 P가 올라갔었을 때 효과는 실적은 폭발하는 게 또 나오겠죠. 그런 어떤 분기별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은 위축돼도 다음의 변화는 우리 실적이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이거 가지고는 가장 중요한 Q만 우상향으로 계속간다. 그러면 이번 실적은 잘 나온 거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그 잘 나올 걸로 대비하게 되면 그건 또 반영을 또 해야 될 때가 오겠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그러면 이번 실적을 쭉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비교를 해보고 불안한 쪽이 어떨까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불안할까요? 주식이 더 못 오르도록 공매도한 사람이 한 사람이 불안하겠죠. 네. 그게 오늘 또 요즘 나오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보니까 대차 잔고가 늘기도 하고 거기다가 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공매도를 했던 사람들은 아유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나 집에 갈래. 울면서 집에 가고 있죠. 그래서 손해보고 집에 가는데 또 다른 쪽은 잠깐만 100만 원까지 올라왔어? 이거 한번 해봐도 되는 거 아니야? 신규로도 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또 울면서 집에 갈 수가 있겠죠. 잘못하게 되면. 이런 사이클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또 지금은 수급 문제까지도 같이 결부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냥 어설프게 아유 뭐 밸류가 비싼 거 가지고 어떤 대충 그냥 공매도로 대응했다가 잘못하게 되면 또 당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는 네. 실적의 변화의 흐름들의 대응을 생각했을 때도 뭐 밸류를 뭐 미리 땡겨왔느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많다고 하더라도 분기 흐름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부정적으로 볼 때는 네. 아니다. 네. 에코프로는 실적 나온 거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 에코프로에 대해서 좋게 수급 요인까지 진심이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해서. 왜냐하면 말씀하실 때 막 침 밑에 분말이 여기까지 튀어온 걸 보니까 상당히 진심이셨던 것 같고요. 힘이 좋네요. 네. 에코프로에 대해서. 네. 네. 그럼 에코프로 장중 100만 원 찍고 종가 100만 원 못 찍었는데요. 네. 100만 원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수급 요인도 있고 네. MSCI도 있고 그죠. 네. 어떻게 한 150까지? 일단은 제 기준은 시총 30조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0조 지금이 25조인데. 25조. 네. 그래서 지금 120 정도 되겠죠. 네, 120 정도를 1차로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그 다음에 변화들 또 이제 그 다음에 변화는 또 이제 증설 잘 해놓고 나오는 변화들까지도 다 이제 확인되게 된다 그러면은 네.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텐데 거기다도 나는 인정 못해. 네, 또 25% 손해봤지만 여기서도 계속 공매도 들어갈 거야.라고 하게 되면 잘못하면 또 나가. 네. 그런 사람들은 가서 공매도 같이 하세요. 네, 라고 하면 되겠죠? 네, 같이 모여서 그냥 소주 한잔 하시고 정신도 좀 차리시고 그리고 또 집에 가서 우시지 마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에코프로는 늘 고민인 게 네. 사실은 이게 또 지주사다 보니까 그죠. 밸류 네. 측정이 더 일반 사업회사부터 어렵고 솔직히 그죠. 맞습니다. 네, 네. 고무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수급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관심도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네. 그냥 애짜 나오면 다들 탁 그냥 째려보면서 무슨 얘기 하나 보자 그죠. 네. 에코프로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100코프로라고 하시죠. 100코프로. 100만 원 같다고 해서 100코프로라고 한답니다. 네. 뭐 이름 엄청 많더라고요. 네, 뭐 네. 또코프로도 있고, 네, 계속 사는데 또 올라 그래서 또코프로도 있고, 뭐, 네,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그래서 그런 변동성이 있으니까 대응하시면 되고 오히려 이제 에코프로가 좀 많이 왔으니까 에코프로 BM이 갈 차례 아니야?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은 그러면 LNF는 네, 그러니까 양극재 업체 근데 양극재 업체들이 2분기는 지금 실적이 2분기는 조금 부진한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양극재 업체들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과 똑같은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변화를 가지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런 실적임에도 잘 버티고 있다. 네.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원재료 가격 오르면 또 판가 오르면서 실적 좋아질 수 있다. 그렇죠. 이루어지기란 말씀인 거죠. 네, 그런 쪽의 네. 변화를 보는데 특히 이제 에코프로 같은 양극재라고 하더라도 네. 포스코 퓨처엠이 있고 에코프로 BM이 있고 거기다 LNF가 있습니다. 네. 세 개의 차이는 누가 수직 계열화돼서 딱 어떤 구축을 해야 되느냐 이 차이죠.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
좋습니다. 왜냐하면 포스코 그룹과 함께 우리 이쪽으로 갈 거야. 철강은 올드한 산업이고 이쪽에 신재생 친환경 쪽에 에너지 쪽을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하는 구조가 단단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러면 가장 핵심인 우리 리튬 있는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와서 거기서 같이 만들어내기 시작해서 양극재 음치 다 가기 시작하게 되면 포스코 퓨처엠의 흐름은 단단하겠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우리 에코프로 CNG가 재활용해서 블랙매스 가져가지고 재활용해서 그거 가지고 쭉 나와서 전구체 에코프로 매터리얼즈 이노베이션 BM까지 딱 이렇게 맞춰서 자 여기 있습니다. 양극재 이렇게 놓기 시작하게 되면 수직 계열화가 잘 된 거죠. 그런데 LNF는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 LNF는 양극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BM이나 퓨처엠은 네. 실적 기반으로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죠? 네. 근데 우리 아픈 손가락 LNF는 어쩌냐고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네. 저는 상대적인 취약한 모습을 받는 거죠. 근데 LNF가 해야 될 거는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LNF 하게 되면 나오는 게 테슬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긴 하지만 테슬라로 들어가셨을 때 이제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 LG에너지 솔루션으로 들어간다든가 직납으로 들어간다든가 하는데 예. 아예 그냥 파나소닉 말고 우리랑 좀 아주 밀월 관계를 좀 강하게 하겠다라는 쪽에 대한 어떤 변화가 좀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냥 테슬라 따라서 북미 간다라고 하는 거를 진출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정부에서 제재를 당했었죠. 일단은 국내 기술력 어쩌고 그 기술 예, 보호를 그렇죠. 위해서 네 그런 게 좀 풀리기 시작해서 확장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 확장을 나가고자 않는 이상 지금 구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쪽 아니 그러면 굳이 LNF를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냥 포스코 퓨처엠을 보든가 차라리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보다 더 빅픽처를 본다. 포스코 홀딩스를 사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전략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인 소외를 받는 거죠.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왔을 때는 LNF도 뒤늦게는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확인된 다음에 사는 거잖아요. 싸니까 지금 살 것이냐. 제가 보기엔 확인하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확인 사살. 사살까지는. 아예 네. 확인 매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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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프로 얘기하면서 양극재 얘기를 메인을 했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LNF가 같은 양극재인데 이렇게까지 처질 이유가 있느냐? 그러면 사면 고생합니다. 그죠? 처질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죠? 말씀하신 거죠. 네. 회사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구조 자체가. 확인. 네. 네. 그런데 반면에 셀 업체 가운데 그러면 뭐 요즘 LG엔솔도 좀 주춤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게 여기 또 아픈 손가락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또 뭐 증자 이런 것 때문에 좀 밀린 거죠. 그렇습니다. 셀 쪽에서의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또 LNF를 다른 양극재 업체랑 비교하는 거랑은 비슷하면서도 조금 더 결이 다를 수 있거든요. 네. SK 이노베이션 어떻게 보세요? 안 좋게 봅니다. 네. 네. 그냥 못을 박아버리겠습니다. 네, 네, 네. 예. 왜냐하면은 네, 세게 나오시네요. 네, 솔직히 차라리 그냥 증자를 하는데 주주님들 죄송합니다. 차라리 돈을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SK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자금을 붓겠습니다. 라고 하는 증자면은 주주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네. 잘 보시게 되면은 채무 상환을 한다는 게 첫 번째. 거기다가 시설 투자를 하는데 SK 온에 들어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 화학 쪽에. 네, 이노베이션 쪽에 정유 관련된 뭐 환경 개선 쪽으로 들어가는 게 좀 자세히 보니까 SK 온에 들어가는 것도 성장에 들어가는 것도 없는데 아니, 채무 상환하는 걸 왜 주주들로 봤습니까? 아, 저를 모르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주주들로 봤는데 네, 그게 답답한 거죠. 보면은 활용할 것도 되게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자사주가 있어요. 자사주는 5.88%가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갖고 있게 되면은 차라리 이걸 활용해서 지난번에 SK 하이닉스 그거 잘했지 않습니까? 그냥 최소한의 부담을 하기 위해서 해외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해외 교환사채를 발행하는데 그러면 2조를 가지고 나중에 우리 자사주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해줄게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금 융통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같은 SK인데 그들은 안 하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딱 그 시점에서 그거 발행하고 자금 융통이 좀 피었구나. 근데 주주들한테 그렇게 크게 손해가 타격을 안 가네. 그러니까 주가가 그때가 저점이었습니다. 쭉 올라오는 배경이 됐었죠. 네. 이번엔 반대입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주주 가치를 뭘로 하는 이런 회사는 싸게 확인 사살을 확인. 네. 그래서 그러니까 네. 아마 느릴 것 같습니다. 네. 굳이 사실 성장 섹터지 않습니까? 이쪽이 네. 대표적인 성장 섹터인데 성장 섹터니까 사실 밸류가 높게 책정되는 거는 불가피한 건데 성장 섹터 가운데 굳이 싼 걸 찾아서 갈 이유가 없다, 그죠? 맞습니다. 빨리 밀리는 거 할 필요가 없고 네. 가는 쪽으로 네. 잘 가는 쪽으로 붙는 게 맞겠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지금은
2차 전지 장비 쪽입니다. 네. 네, 2차 전지 장비 쪽도 지금 왜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통 저희가 국내 기업들이 이제 북미에 간다라고 해서 처음 계획 세우고 자금 확보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부지 확정된 다음에 이제 막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부지를 이제 세우기 시작하죠. 근데 세우기 시작해서 보통 2024년도 말이나 2025년도에 이제 거의 이제 양산이 시작될 걸로 보여지는데 네. 그럼 그 사이 한 2년 동안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가서 터 잡고 주변에 도로 닦고 거기다가 이제 올리고 그러면서 약 한 3분의 1쯤 지난 시점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장비 발주가 장비 나옵니다. 발주. 네, 그게 지금부터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것 쪽에서 물론 이제 최근에 나왔던 몇 회사 뭐 한화기술 같은 경우는 장비 발주가 나와서 대거 큰 게 나왔는데 그게 일단 중국향이래요. 예. 네, 뭐 이거는 그냥 회사에서 밝히지 않았지만, 근데 그렇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쪽에서 배터리 3사에 나오지 않는데도 큰 게 나올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부각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장비 쪽은 아마 수주가 나오는데 수주가 나오는 거 가지고 가장 의문이 그겁니다. 셀론이 나오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장비 발주가 나오는데 이렇게 큰 규모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와 하지만 그 다음에 또 뭔가가 계속 영속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해야 장비사에 대한 어떤 실적과 밸류를 계속 좀 더 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나오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네. 나오게 되면 계속 연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시즌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쪽은 챙겨보는 게 좋겠다고. 한화기술도 엄청 올랐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장비주 가운데 네. 유비주 말고 장비주 가운데 탑픽을 말씀해 주고 가셔야죠. 네, 관우주도 네네. 네. 장비 쪽에서는 하나기술이 원래 탑픽이었는데 네네. 이제 너무 많이 주가가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네네네. 때문에 그러면 뒤에 따라가는 게 PNT가 있겠죠. 네. PNT 같은 경우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전극 쪽이나 그리고 또 믹싱 쪽에서 그나마 기술력인 해자를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PNT 들어오고 그다음에 윤성 FNC가 있겠죠. 근데 둘 다 일단 좀 올랐습니다. 예. 올랐는데 지금부터 확인되는 거는 계속 수주를 받느냐라는 부분들이 확인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정도 비싸도 되겠지라고 계속 밸류가 올라가는 거고요. 또 하나 DN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DENT. 예. 네. 오늘 좀 최근에 좀 올라왔는데 DNT는 그 노칭이라고 해서 네. 이게 자르고 그리고 이렇게 맨 처음에 양극재를 믹싱한 다음에 이렇게 스테이킹하고 쌓죠. 그래서 싼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알맞게 자르고 하는 과정 쪽이 나올 때 그때 나오는 노칭이라는 단계 쪽에서 네. 레이저로 합니다. 이게 기술력의 중국 업체들도 뭐 관련된 쪽에서 많다고 하는데 못 따라온답니다. 정확도와 또 이 깔끔한 마무리 이런 거는 못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DNT가 부각받고 그쪽에서 또 노칭 아까 말씀드린 스태킹을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필 옵틱스라는 회사가 있죠. 요즘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 자회사가 필에너지. 필 에너지가 있는데 네. 필이 꽂힌다. 그렇죠. 필 받으니까 거의 뭐 네. 2배는 금방 가네요. 네, 이런 회사들도 같이 나오는데 이제 IPO 나오게 되면 필 에너지에 관심이 많이 쏟겠죠. 그러니까 옵틱스는 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감안해서 차라리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또 나오는 이제 코인테크 같은 경우도 있겠죠. 네.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화 쪽에서 스마트 팩토리와 연결되는 자동화 장비 쪽에서 우리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알아서 해드릴게요. 쫙 해버리는 회사죠. 이런 것들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V1텍 이런 회사들도 같은 이제 2차전지 장비 쪽인데 그쪽에서 이 회사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AMR이라고 하는 네. 자율주행 물류 로봇을 관련된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맡기게 되면은 우리 스마트 팩토리로 들어가는 관점에서 이것까지 해드릴게요.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같이 연결된다. 그러면 부연텍 같은 경우도 볼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네. A-프로가 있습니다. A-프로 같은 경우도 장비 쪽의 강자로 보여지는데 이거는 장비로 보기보다 아마 연말쯤 가게 되면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드디어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라고 딱 내놓을 것 중에 하나가 GAN 전력 반도체 쪽입니다. 네. 지금까지 SiC 쪽에서 전력 반도체가 계속 부각을 받고 있었다가 이쪽보다 그 질화 갈륨이라고 하는 겐 쪽에 좀 더 드라이브를 걸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 그러니까 전력 반도체는 자동차에 꼭 들어갈 수밖에 전기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만든 게 누가 그랬냐면 테슬라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있어야 전력 예. 효율 체계가 높아지는구나라고 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변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조선주 뭐 실적 워낙 실적 기대감으로 좋고요. 전력 기기 이런 쪽도 좋고요. 네. 지난주에 이거를 말씀하셨어. 지난번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네. 내가 얘기했잖아. 했지, 그랬지, 이럴라고 갖고 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가져오신 거잖아요. 이제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이쪽 섹터들이 어떻게 보면 경기 관련주라고 좀 분류해야 되나? 네네. 뭐 네. 할 수도 있고 그죠. 뭐 그렇다고 뭐 철강화학 이렇게 아니 이게 같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보면 이 업황이 호황을 맞는 그런 그 경기 관련주예요, 그죠. 네. 섹터인데. 네. 조선주부터 그럼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큰 그림은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대한민국이 잘하는 쪽이면 반도체 2차 전지입니다. 기술과 함께 끌어가는 쪽이죠. 네. 근데 경기 민감주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니 왜 지금 경기 민감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아니 중국이 저렇게 헤매고 있는데 무슨 경기 민감주를 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움직이는 경기 민감주의 핵심은 미국에 있습니다. 네. 미국이 잘 북미 모멘텀이에요. 그렇죠. 그죠? 네. 북미 쪽의 모멘텀이 확보되다 보니까 그거를 바라보고 움직이는 쪽이 더 대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기기 솔직히 변압기 그렇죠. 돈이 얼마나 되겠어라고 했는데 변압기 마진 보게 되면은 한 5%도 안 됩니다. 네. 예, 그런 쪽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또 미국에서 원하는 거는 정확한 납기 일자 게다가 볼륨도 좀 되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제 에너지 쪽을 계속 또 관심이 높고 이쪽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변압기는 필요한 거고 거기다가 또 노후된 보니까 1940년대 이런 때 쓰던 변압기도 그대로 있대요. 네. 이런 거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최신형 좀 좋은 거 초고용량이 넉넉한 거 이런 거 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거는 마진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저가 이미지에서 탈피하기 시작하면서 나오고 거기다가 P도 올라가기 쇼티지하다 보니까 P도 올라가죠. 게다가 Q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다 어디를 보고 있느냐 북미를 보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지금 어떤 공장이나 일반적인 상업용 건물 쪽을 짓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짓는 변화를 보게 되면 차트 보게 되면 이렇게 수직 상승했습니다. 2022년 말부터.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어떤 변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면 공장을 새로 짓는다. 그러니까 리슈어링의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또 광물 투자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가서 파고 네. 도로 닦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변화가 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캐터필러가 실적이 좋아지고 이거 갖고 안 돼. 그러면 어디 잘하는 데 없어? 갑니다 하고 대한민국 건설기계 업체들이 가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현대건설기계부터 뭐 인프라코어 이런 종목들도 다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고 갑니다라고 했는데 야, 너 일감이 너무 많아. 보니까 바퀴 빠졌어. 뭐 부품 빨리 가져와.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도 같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기계가 움직이는 게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전력기기 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변압기 중심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더 중요한 거는 신재생 에너지까지 이제 폭발합니다. 태양광 같은 그렇죠. 경우도 예. 전력을 생산하게 되면 가장 담아내야 될 게 뭐냐면 ESS라고 이쪽에 담아놓겠죠. 담아놓는데 그러면 쌓아놨다가 이거를 이제 가정까지 보낸다라고 그렇죠. 하게 되면 그 초고압으로 처음에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압력을 보내고 하는 과정에 중간중간에 변압 장치가 필요하고 거기다 송배전 장치가 필요하고 이 모든 게 다 같이 이어진다 그러면 전력기기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런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는 흐름들이라고 하게 되면 그럼 또 그것도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 또 하는데 변압기만 있으면 뭐합니까? 전선이 있어야 되겠죠. 전선 업체들도 같이 연결이 되고 있고 게다가 또 북미에서 지금 폭발적으로 크는 전기차가 큰다라고 하게 되면 충전소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거의 테슬라가 표준으로 거의 일본말로 하면 안 되겠죠. 다 네네, 통일. 안 됩니다. 네, 네. 예, 통일로 네. 해버리다 보니까 네. 통일의 일본말이 뭐였을 하려고 하시던 말이 뭘까? 네. 이런 거예요. 네. 그거를 다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쪽에서는 이제 전력기기 쪽 이쪽에 하나의 축이 충전기만 가지고 꽂으면 뭐합니까? 이 전선부터 이 변압기 이런 전력기기 시스템이 딱 돼 있어야 충전이 되는 거겠죠. 이것도 폭발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다 합쳐봤었을 때는 다 똑같이 미국의 인프라에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실적 자체가 레벨업돼서 나오는 이런 과정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가장 또 시장의 주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근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네. 건설기계, 전력기기 이런 쪽은 이제 인프라 투자나 이제 말씀하신 친환경하고도 관련해서 구조적으로 여기도 어떻게 보면 성장 사이클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렇게 하고 반짝 그죠. 뭐 하루 오르는 거는 테마고요, 그죠? 네. 그건 플러스 알파죠. 그렇죠. 되면은 더 폭발할 거고. 게다가 또 중국에서도 경기 부양 이제 속도가 나서 뭔가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혹시나 그것도 플러스 알파겠고. 그거 아니어도 지금은 북미만 봐도 이렇게 잘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건설기기하고 전력기기를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쪽의 기업 얘기를 좀 먼저 하죠. 그러면 건설기계 쪽에서는
뭐 사실 몇 개가 뭐 비슷비슷한 밥캣 같은 경우도 여기도 지난번에 블럭딜이었죠. 네, 밥캣은 맞습니다. 블럭딜 하면서 조금 밀렸다가 얘도 다시 올라오는 것 같고 그죠. 네. 건설기계 뭐 HD자 붙은 이런 쪽 그죠 많은데요. 네. 그러면 건설기계 쪽에서 타픽 종목 알려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쪽도 추세 흐름들은 계속 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HD 인프라코어 쪽을 HD 현대 인프라코어. 네, 두산을 빼다 보니까 발음이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쪽을 눈여겨 보는 게 이쪽은 대표적인 이제 건설기계 쪽도 있고 약간 중국이 살아나게 되면 그나마 좀 더 좋은 측면들도 있는데 이쪽에 강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엔진 쪽입니다. 엔진이 강점이 있는데 대표적인 건설기계에 들어가는 엔진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엔진을 활용해서 어디 들어가냐면 K2 흑표전차 네. 현대로템과 연관이 있겠죠. 수주를 크게 하게 되면 거기 초기에는 현대로템이 만들었다가 이거는 외주 주는 게 좋겠다. 인프라코어가 갑니다. 그러면 이게 같이 연결돼서 변화가 나왔을 때는 더 레벨업이 같이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런 거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런 쪽이죠. 이제 하부 주행체 부품들 관련된 쪽의 회사들 가장 먼저 움직였던 거는 신성TC 이런 거요? 네, 네. DY 파워입니다. 네. 이 회사가 캐터필러와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던 부분들인데 이거와 연관시키게 되면은 나머지 쪽도 실적은 우상향입니다. 근데 뒤늦게 반영되는 쪽이 진성TC 그리고 또 대창단조 이런 회사들인 것 같은데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성과는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화 흐름들 보시면서 추세 흐름들 맞춰가는 전략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이들 건설 기계 쪽은 추세적으로 꾸준히 올라가면서 중간중간 이게 조정을 좀 주면서 그죠? 네. 살 수 있는 자리들을 좀 주고 있고요. 다음엔 전력기기인데 전력기기는 뭐 요즘은 효중이가 제일 관심 있는 거예요. 옛날에 효첨 아시죠? 옛날에 네. 효성 첨단 소재가 옛날에 한 2, 3년 전에 엄청 강했었잖아요. 효첨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효중이로 바뀌었네요. 네. 그래서 전력기기 쪽에 관심주. 네. 효성중공업이 탑픽이긴 한데 네.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패스고요. 갖고 네. 계신 분들 중심으로만 어디까지 가나 이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만만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거는 재룡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보면은 계속 고점을 높이면서 움직였던 장기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나오게 되면 확인 하지만은 또 이제 약간 수출 데이터가 생각보다 좀 덜 나온다 그러면 조정 받습니다. 그럼 받는 자리 쪽에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앞서 잠깐 또 전력기기 쪽 전선 쪽 관련된 쪽에서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여전히 어떤 덩치에 비해서는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다가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도 드디어 풍력 발전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러면 해저 쪽에서 또 끌어와야 되겠죠. 그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도 변화를 좀 계속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쪽에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설기계, 전력기기 쪽의 모멘텀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재건 관련된 것들은 뭐 요즘 보면 뭐 SI 같은 경우죠. 네. 모듈러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요. 네. 네. 혹은 뭐 이쪽은 이제 건설 쪽하고도 뭐 지난번에 그 재건 얘기 나올 때 뭐 그때 3부토건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재건 테마만 보고 하면 변동성이 너무 크긴 하지만 그죠? 지금 말씀하신 기계나 전력기기 쪽이 훨씬 좋고요. 그래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재건 쪽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나 관심 종목도 좀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네, 재건 쪽은 뭐 끝나야 끝나는 거죠. 네. 아직 안 끝나니까 뭐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그렇다고 해서 전쟁 벌어지는 쪽 말고 여기서부터 재건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없는 거죠. 네. 어디 미사일이 날라올지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지금은 기다리셨다가 나오게 되면 뭐 금광공업이나 말씀하셨던 SY나 이런 거 다 좋은데 제가 보기엔 덕신하우징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좀 작은 회사입니다. 이쪽 회사는 그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관련된 모듈러 주택도 있겠지만 네. 데크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구조물을 만들 때 딱 보게 되면 딱 연결시켜 가지고 몇 개만 만들어도 하나의 구조물을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런 거 봤었을 때 성과는 이런 회사들은 어떤 뭐 기준간 건물이 아니라 뼈대가 아니라 기초 이런 거예요? 예, 그 위쪽 구조물 같은 거, 상부 구조물 같은 거, 그걸 되게 잘하는 회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봤었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 쪽은 아마 좀 실적 베이스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거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건설사 쪽이거든요. 네. 그럼 건설 경기가 제대로
뭐 이렇게 못 살아난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그렇게 가장 높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거와 연결돼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단단한 회사를 본다. 그럼 덕시 나우징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네. 건설, 그러니까 재건, 건축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모멘텀이 들어올 수 있었는데 건축 같은 경우는 또 GS건설 사고가 나면서 그죠. 그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그죠. 그 전에 사실 현대건설이 뭐 엄청나게 뭐 정주영 전 명예회장을 거론하면서 그죠. 네. 역대 그때 6조라 그랬습니까? 뭐 수주 나왔다 그러면서 그날 장중 오르다 말았어요. 현대건설도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건설 예를 들면 보통 이런 거 옛날에 나오면 건설이나 시멘트 이런 게 올라야 되는데 그죠. 요즘은 네. 뭐 그런 쪽은 모멘텀이 잘 어렵죠, 그죠? 네, 아무래도 업황이 이러고 타격을 받고 네.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아니 거기만 그래? 아니면 건설 그러니까요. 전반적으로 다 그런 받게 되는 거 거는. 아니야? 네. 그런 쪽에 HDC 현산 우려도 사실 된 지 얼마나 됐어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약간 불신이 나오게 되면 이제 지금부터는 건설사의 몫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이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비싸더라도 제대로 짓겠습니다. 라고 하면 또 비싸져요. 그런 얘기를 네, 비싸지면. 네. 그 앞에 것만 지키는군요. 네. 그 비싸지면은 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올라갈 텐데 그런 부담들이 나오게 되면 아예 그냥 집 없이 살아라고 하는 또 자포 자기 수요가 나왔을 때 그러면 이제 그 비싼 수요를 받을 정도로까지 계속 붐이 나와야 될 텐데 아직까지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설 경기까지도 감안한다. 그러면 내수 쪽은 아직은 좀 위축될 거고 그러면 이런 거 돌파할 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현대건설이 했던 것처럼 계속 해외 쪽에서 우리 성과를 내서 우리 내수 매출 비중은 이만큼 떨어져 있고 네. 해외 쪽이 이만큼입니다. 이걸 가지고 성과를 내겠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떤 시각들을 바꾸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워낙 건설 경기 안 되니까 건설주는 무슨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는 약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을 보니까요. 현대건설이 4조 1천억이고 GS건설이 1조 2천억이에요. 네. 물론 GS건설이 최근에 빠져서 그렇겠지만 현대건설이랑 GS건설이 이렇게 지금은 뭐 3배 넘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시청이 이 정도 차이가 나나 싶은데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그래 현대건설이나 GS건설이나 사실은 대표- 국내에서는 그죠. 네, 네. 브랜드들이 좋은데 해외 건설이 GS가 좀 약한가? 약했고 한때 해외 건설 쪽으로 막 나가다가 네. 저가 수주 때문에 고생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런 거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총 차이가 많이 나요. 네. 4조 1천억이랑 1조 2천억. 근데 그렇다고 제 요지는 그렇다고 뭐 쉽게 지금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별로 없다. 현산도 그때 사고 나고 한 10,000원이었다가 네, 한 14,000원 올라와도 또 10,000원이고 그죠. 계속 이제 이 회복이 잘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재가 나오는 거는 세상이 정말 오해하고 있거나 그죠. 네. 그게 아닌데 네. 혹은 나만 알고 있는 뭐가 아니면 사실은 고생할 확률이 많죠, 그죠. 그리고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전에 현대사업개발도 아이파크란 브랜드 예. 이제 이거 가지고 재건축 시장에 명함도 못 냅니다. 그렇죠. 네. 뭐 바꾸든가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다시 되는 뭐 이렇게 뭐 저기 한번 흔들면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해야지, 그죠? 네. 그게 이제 좀 필요하겠죠. 예. 자이도 이제 시작이죠. 네. 자이 브랜드 이제 못 쓸 것 같습니다. 자이 브랜드를 건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실은 엄청 노력을 많이 했었죠. 엄청나는 노력을 했었는데, 네. 그죠? 그럼 또 기존에 갖고 지었던 이제 아파트 브랜드들도 우리도 바꿔줘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뭐 그렇죠. 그런 이제 이미지를 재구축하는 과정들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건설주는 뭐 GS건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나온 얘기 건설력이 나온 길에 제가 이제 건설의 그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한미글로벌 얘기까지만 해주십시오. 한미글로벌은 이제 중동 쪽에 그죠. 네. 계속해서 뭐 네옴시티 이런 거 할 때마다 올랐던 기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얘기 나오면 한미글로벌은 탑픽이던데 네. 뉴스 때문에 별로 지금 뉴스가 부각이 안 돼서 그런가 주가는 재미없네요. 그때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 받으면서 뭐 또 종합 감리 종합 설계하는 회사 뭐 그러니까요. 히림 이런 회사들도 다 같이 움직였었는데 물론 수주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가 딱 없다 보니까 가장 느끼는 거는 후속 수주가 없다. 이거에 따른 불안감들 이런 게 좀 남아 있는 편들이고 가장 중요한 건 그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략이 중국하고 조금 가까워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가다 보니까 공항 가서 만나서 악수하고 뭐 이런 거 보여주게 되면 저희 입장 쪽에서는 중국에 가서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그들 쪽으로 더 수주가 많을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원유 그때 보니까 위안화 결제 이런 얘기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을 약간 배제하고 중국 쪽으로 가는 분위기 네. 이런 쪽이 나오게 되면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 중국이 더 우위가 되겠지 우리가 수주하겠느냐
어떤 이런 뉘앙스들도 같이 벌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예, 오늘은 경기 민감주 가운데 전력기기, 건설기계 이거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한 경기 사이클이 아니라 뭔가 좀 구조적 성장주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네. 예, 어떤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네. 그러면서 뭐 재건 관련주까지 여쭤보고 제가 드릴 질문 다 드렸는데 뭐 또 하실 말씀? 조선주를 살짝 그럴까요? 뺐습니다. 좋습니다. 네, 조선주는 네. 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편안한 구간이 들어왔죠. 원래 수주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침대. 네. 이게 그 원래 이제 보통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수주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그때 코로나 끝나고 나서 코로나 그 초반 때는 배가 모자라. 그래서 수주가 막 나오다 보니까 그때부터 수주가 들어오는 듯해서 주가도 막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한때 움직이다가 다시 빠졌습니다. 네. 왜 빠졌냐면은 수주는 들어오는데 이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때 조선가 지수 대비해서 인플레이션 효과가 들어오다 보니까 후판도 오르고 그렇죠. 일감도 오르고 다 오르다 보니까 만들면 뭐합니까? 그런 마의 크레바스가 좀 있었죠. 그런 구간이.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는 후판 가격도 떨어지고 이제 사람도 인력도 보충할 수 있고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반영이 돼서 이제 본격적인 실적 호주의 구간이 나왔다라는 쪽인데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그때 미국이 이제 LNG 수출국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이제 배들이 또 엄청 많이 필요하기 시작한 거겠죠. 아니면 또 북아프리카 쪽에서 유럽으로 간다든가. 그러면 어떤 에너지와 관련된 쪽에 배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쪽에서 이게 발주가 나오는데 LNG선은 원래 예전에도 비쌌고 신조선가 지수보다 좀 비싸게 책정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건 더 돈이 되겠다라는 판단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흑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탄력들이 강해지는 현상. 이거는 지금이 가장 또 중요한 변화다라고 네. 하게 되면 이런 구간들이 여기서 끝날까요? 인플레이션 완화가 계속돼서 안정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받았던 수주 물량들이 있다. 장기 호황으로 들어가겠죠. 타픽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 네. Y요. 제일 못했었고요. 예. 예전에 많이 위축됐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 하나옵션이 원래는 탑픽이었는데 네, 너무 많이 올랐. 사실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 많이 오르는 것도 따라가야 되긴 한데요. 지금 만만하게 대가기는 좀 그렇지 네, 않나라는 네. 생각 중에서 차라리 후퇴해서 그게 낫겠다 싶고 기자조직에서는 태웅입니다. 네. 네, 이 회사는 단조 회사가 다 죽었습니다. 그 사이에 다 죽었는데 단조 회사 좀 맡길 수 있는 회사 태웅밖에 안 남았습니다. 게다가 풍력 쪽에 성과를 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풍력과 기자재 이쪽에서 태웅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력기기, 건설기계, 조선 얘기까지 경기 민감, 구조적 성장주 쪽의 이야기 했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